자, 우리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 진행될 때 이 흐름,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 진행될 때 흐름, 이게 도심계획 시설을 한꺼번에 예산관리에서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 아닙니까? 단계별로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나오는데,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는 3월 내 수립하는 것이죠. 3월 내 수립해야 되고요. 3월 내 수립을 안 한다고 해서 실효 규정은 없더라고 했는데, 단계별로 나눌 때는 1단계, 2단계, 2단계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나누는 기준은 3년 아닙니까? 3년 내에 시행할 것은 1단계, 3년 후에나 시행할 것은 2단계, 3년 기준으로 나누는데, 빨리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2단계 집행계획을 매년 검토하여 1단계로 바꿀 수는 있다 그랬어요. 빨리 하면 좋으니까. 근데 1단계를 2단계로 바꾸는 것은 늦어지니까 안 된다 그랬었고, 단계별 집행 수립하고 나서는 이 사업의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당연히 시행자가 나옵니다. 시행자라면은 주로 행정청, 도심계획시설사업은 공익이라 주로 행정청이 하죠.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도 가능은 합니다. 행정청이라면 원칙이 특공시장수가 아닙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수가 다른 얘기 없으면 특공시장수가 자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 시행한다 보시면 돼요. 광명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 광명시장의 지도가 합니까? 특공시장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요. 광역과 관련돼 있다, 아니면은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정청입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러한 행정청으로부터 따로 지정을 받아야 행정청이 아닌 자는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지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자가 행한 처분은 국민을 구속하는 처분 아닙니까?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싶다, 주민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한 것은 그냥 일반 행정심판법에 따라 하면 돼요. 행정청이니까.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했을 때는 행정심판은 행정청에게 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자에게 제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한다, 이렇게 나가잖아. 행정청이 아닌 자는 못하니까 지정한 자에게 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정한 자가 행정청이니까. 그리고 이때도 지정받을 때 사인, 민간인, 행정청이 아닌 자. 행정청이 아닌 자도 공공기관 말고 순수 사인, 민간인이라면 일정한 아무나 돼서는 안 된다.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필요하다. 이 요건이 사인의 지정 요건, 민간인 지정 요건인데 너무 세서 문제라고 했잖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센 게 면적, 국공유를 제외한 면적이지만 면적 3분의 2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정도 엄청난 이거 직접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돼, 대상 토지에. 그리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다, 이렇게 하는 거. 시행자 요건입니다. 그럼 시행자가 지정됐으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가권자 인가를 받게 되면 이제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사업시행권을 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여기 인가권자라면 마치 관리계획 결정권자 시도의사 대도시장급이 되죠. 여기가 이렇다면 여기는 시도의사 대도시장, 예외국장 이렇게 나오는 거.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받고 사업을 한다. 이제 사업을 해요. 사업할 때 이 시행자 보조치가 나옵니다. 시행자에게 일정한 사업자를 하고 권리를 주는 거. 분할 시행권이다,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다, 무료로 서류의 열람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수용사용권. 예? 그러면서 공사 끝났다라면 이제 시도의사 등으로부터 중공사를 받고 중공사를 통과했다라면 전체 공사가 완료됐음을 알려주는 공사 완료 공고함, 이렇게 해서 끝나는 이렇게 틀을 잡아놓고 하셔야 되죠. 자, 19번입니다. 도심계획 시설사업 시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건 도심계획 시설사업 시행. 1번 특광시장원수는 도심계획 시설 결정 고시부터 3월 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에 수립해야 된다. 이거예요. 3월 내 수립해야 된다. 누가요? 보통의 특광시장원수가. 물론 도지사나 국장도 예외적으로 하려면 할 수는 있어. 원칙은 특광시장 3월 내 수립해야 된다. 이것도 2년 내 할 수 있는 예외는 존재하죠. 근데 이 정도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단계별 집행은 3년 내 시행을 1단계와 3년 후에 시행을 2단계로 구분한다, 이렇게
단계별 지평에 구분할 때는 3년 기준으로 3번. 특광시장으로서는 매년 2단계 지평을 검토해요. 1단계에 포함시켜도 이렇게 2단계를 매년 검토해요. 1단계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이걸 반대로 1단계를 2단계로 포함시킬 때 여러분 틀려요. 그러면 늦춰지니까 안 돼. 그거는 4번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한다. 지정한 자가 행정청이라. 이거를 시행자에게 한다면 틀려요. 이 논리는 다 비슷해. 이것도 예를 들어 개발법이라면 도시개발 조합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 사람은 그쪽에서는 구역지정권자니까 구역지정권자에게 제기할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5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토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3 동의. 숫자가 틀린 게 아니고 숫자는 맞는데 전제 조건이 틀렸어요. 토지주택공사가 할 때니까 토지주택공사는 공공단체죠? 네. 동의 안 하고. 지정 요건 자체가 필요 없어요. 민간인 사인이 지정받을 때 갖춰야 될 요건이에요. 민간인이나 사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말고. 20번의 도중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토지의 수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수용에 대한 설명이다. 도중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수용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도중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이나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시행자의 권한이에요.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수용, 사용권은 가능합니다. 이 수용, 사용권이 여러분 공고에서 4군데 나온다 그랬죠? 도중계획 사업 3가지. 공익성이 있는 도중계획 사업 3가지, 그리고 주택법에서 수용상권 가지는 자와 관련해서는 주택법에서만 특이한 거예요. 주택법에서는 공공사업체만 가르치잖아. 민간에는 안 되고. 그럼 나머지 여기를 포함한 3가지 사업이면 자체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자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공공이든 아니든 행정청이든 아니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비교할 때 다 해요. 같이 갖다 놓고 네 군데 갖다 놓고 아까 했던 매수청구도 3군데 갖다 놓고 같이 하고. 채권도 다 하고 한 곳에 모아놓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택법에서 물었다라면 주택법에서는 공공이 아닌 사업주체도 그러면 틀리겠지. 거기서는. 여기선 이게 행정청이 아닌 시행도 할 수 있다는 게 맞는 겁니다. 2번에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는 공토법을 규정한다. 이 법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먼저 쓰고 없는 내용에 대해서 공토법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도 공토법을 우선 적용한다면 틀리죠? 우선 적용한다면 틀려요. 이걸 우선 적용한다면 이 법의 규정보다 공토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준용하는 건 그렇게 얘기하면 다 틀립니다. 그렇게 낼 수도 있어요. 3번에 도중계획 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도 필요한 경우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안 되죠? 수용이 안 되죠? 필요한 땅 자체가 수용 또는 사용이지 인접한 땅은 직접 필요한 땅은 아니기 때문에 수용은 안 되고 인접지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사용 중에서 일시사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용이 틀려요. 그래서 틀렸고 4번에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공토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 받은 이게 특례 중에 하나잖아. 원래 공토법에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그거 받을 필요 없어요. 여기라면 각 법에서는 사업시행권을 딸 때라고 합니다. 이게 개발법에서 특이하지. 사업인정화에서는 개발법에서 특이하지. 나머지는 다 비슷해요. 사업시행권 딸 때. 그럼 여기라면 실시계획 고시가 있어야 사업시행권을 따잖아요. 그러면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봅니다. 맞고요. 재결 신청기한 실시에 정하고 있는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맞아요. 시행기간 안에. 공토법에서는 1년 내에 하라. 그거 안 쓰잖아. 공토법에 1년 대신에 사업 시행기간 내에 하라. 맞습니다. 이건 4가지 다 공통점이죠. 21번. 자, 우리 국계법상 도중계획 시설사업의 비용 부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비용 부담. 사업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항상 어디서나 하는 사람이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여기 사업시행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을 때, 여러분, 여기 비용 부담 얘기는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을 때 이익을 받는 개인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다면은 그 지자체에게 시행자가 낼 돈을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라 그랬죠, 제가? 일부, 전부는 안 돼. 부담시켜도 일부만. 또 하나는 누가? 행정청의 시행자에게만 인정하는 제도예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면 비용 부담 못 시켜요. 행정청에게 유리한 규제가 냈잖아. 행정청의 시행자가 이익을 받는 지자체에게 비용 부담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 부담 시킬 때 하나, 세 번째 주의하시라고 한 게 항상 시행자와 이익을 받는 지자체 간에 협의로 정하는 거예요. 협의가 최우선이에요. 근데 협의가 안 된다면은 윗사람이 정해줄 수밖에 없는데 같은 도내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정해줄 것이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는 국장일 텐데 여기서는 행안부 장관 하는 게 특이해서 그 세 가지 아닙니까?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중계 시설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어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없다. 왜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시행자만 비용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 비용 부담할 수 없다. 시킬 수 없다가 맞는 거예요. 3번에 행정청은 그가 시행한 그럼 행정청이 시행했다는 얘기죠? 행정청은 그가 시행한 도중계 시설사업으로 현재 이익을 받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 비용의 일부를 그자와 협의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행정청이니까 이익을 받는 지자체에게 일부를 전부는 안 돼요. 일부를. 그 일부가 최대한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50% 정도까지예요. 50%까지. 반을 넘기지 못해. 4번에 같은 도에 속하는 경우로서 협의가 안 된다?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협의가 안 된다? 국장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특권 시간에 일부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래서 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와 비도시를 나눠서 도시 지역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원칙이죠. 해야 되는 곳은 예외고 지정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개발 목적이면 되고 보정 목적이면 안 되고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발 목적이면 되고 보정 목적이면 안 되고 지정하여야 하는 곳은 외울 수밖에 없다 그랬고 택시 정비 10년 시공 해제돼서 슈퍼맨 등장해서 녹지를 주상으로 30만 이상 바꿔주는 거 두 가지 또 비도시라면 지정할 수 있는 곳밖에 없는데 비도시라면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지구 폐지하고 행위제한 대체 셋만 나오잖아요. 자, 일단 지금 여기서는 지구단위를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묻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 도시 중에 유효토지로서 유효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니까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효토지가 그냥 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너무 작으면 안 된다 그랬죠? 5,000 이상을 전제로 합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 최소 5,000 이상은 돼야 돼요. 5,000 이상 맞고요. 이번에 새로 도시로 편입되는 구역? 그럼 과거는 비도시였다가 새로 도시로 편입되니까 개발될 땅 아닙니까? 지정할 수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이러면 안 되지. 시가와 여기서 해제가 돼야만 가능해요. 해제가 돼야. 아니 시가와 조정구역은 아까 배웠듯이 시가와 유보기간 동안에 개발 못하게 막는 곳인데 어떻게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개발을 합니까? 개발 못하게 막는 곳인데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막는 곳인데 해제가 돼도 해제가 돼서 없어져야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지향구역 안 돼요. 도시 자연공원구역도 개발 막는 곳이라 안 돼. 시가정구역 안 돼. 공원도 개발 막는 곳이라 안 돼. 이곳에서 해제가 돼야지만 가능하다. 주의하시라 그랬죠. 정비구역 개발할 땅이죠. 3개 이상 노선을 교차하는 대중교통길지로 1km 개발할 땅.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좋아. 3번 말입니다. 23번. 지구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개발지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지구단위로 지정해야 된다. 뒤에 하여야 한다 보시면 이거는 의무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이라고 했죠. 해제랑 관련해서는 뭐만 해제될 때 30만 이상일 때 해야 돼요? 시공에서 해제만 나오지. 시공.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시공 해제. 개발정의 해제는 없어요. 30만 이상 뭐든 할 수 있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틀린 거 이거. 제가 시공에서 해제되는 것으로서 녹지를 주상으로 변경되는 거. 자, 2번은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되는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지구단위 지정 하야한다. 지정해야 된다고 묻고 있잖아. 그럼 또 하나가 택시정비 10년 그랬던 거죠? 택시, 이게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를 택시로 이루는 거고 정비. 택지개발지구 또는 정비구역 둘 중에 하나죠. 여기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면 꼭 지정해야 된다. 맞아요. 3번의 도시구역 전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금은 지정할 수 있는 걸 묻고 있잖아. 도시개발구역은 개발할 땅 아닙니까? 이곳에 전부? 당연히 가능하죠. 전부나 일부. 지구단위 계획이 특광시군의 전부를 대상으로 안 한다는 얘기지 특광시군의 일부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자체가 특광시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곳의 전부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곳 자체가 특광시군의 전부가 안 된다는 것이지 이곳의 전부는 가능하죠. 4번의 녹지에서 주상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요게 바로 녹지를 주상으로 변경하는 거 면적 30만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 1번만 틀렸습니다. 이건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다가 나오면 개발할 땅이면 할 수 있다. 보존할 땅은 안 된다. 해야 된다가 나오면은 택시 정비 10년마다 꼭 해야 된다. 시공에서 해제 또는 녹지를 주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30만 이상.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5번도 있죠? 5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5년 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안 하면 그 다음날에 지구단위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낸다. 이게 5년 실효규정이잖아요. 요거랑 구별하실 게 뭐예요? 3년 실효규정? 3년 실효규정은 뭐가 없을 때?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실효죠?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3년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 구역이 실효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실효는 3년 실효고 여기 주민이 제안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었을 때는 사업에 빨리 착수해야 되는데 5년 내에 착수를 안 하면 이건 다음날 지구단위계획 실효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실효는 3년, 지구단위계획 실효는 5년. 구별하시는 24번의 다음 중 도시지역 외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여러분 제가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때는 용도 주고 폐지하는 건 단순한 얘기고 크게 두 가지잖아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때랑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할 때랑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다른 건 뭐 행위제한 대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라면 일단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의 50% 이상은 돼야 되고 계획관리가 전체의 50% 이상은 돼야 되고 나머지 지역은 계획관리가 아닌 계획관리가 50% 이상이고 나머지는 생산관리가 됐든 보전관리가 됐든 관리지역 중에 하나여야 돼. 다른 곳이 섞여 있으면 지정 못한다. 이 요건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 그 요건을 갖고 문제 낸 게 이겁니다. 보생계 중에 하나잖아. 계획관리가 50% 이상이면서 나머지는 관리지역 중에 하나. 생산관리가 됐든 보전관리가 됐든 다른 건 들어가면 안 돼요. 보생계잖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쪽이든 이쪽이든 공통되는 면적 요건이 있다 그랬죠? 공통되는 면적 요건이 전체에 공통되는 3만, 원칙 3만, 아파트 연립의 건설기에 포함되면 30만 이상, 아파트 연립의 건설기에 포함되더라도 초등학교 문제 해결했다 뭐 이러면은 자연보전구역이 다 10만 이상 했던 것도 있고 이거는 공통되는 요건인데 우리 개발진흥지구는 진흥지구이기 때문에 어느 비도시 지역에 위치하느냐, 어느 비도시 지역에 위치하느냐, 위치 요건까지 있다 그랬잖아. 우리 위치 요건. 이 위치 요건을 우리가 따질 때는 개발진흥지구 5가지 종류 중에서 주거랑 관련된 개발진흥지구, 주거랑 관련된 거, 복합 중에서도 주거 기능이 포함된 경우만, 즉 주거랑 관련된 것이랑 특정 개발진흥지구 이 두 가지는 주특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주특기의 사촌인 주특계로 했던 거. 그리고 이게 제일 좁은 것이라면 반대로
가장 넓은 것이 관광휴양이면은 관광휴양개발지는 관광지로 개발할 곳이라 모든 B도시면 다 돼요. 관광지로 개발하는 곳은 다 돼. 여기는 계획관리만, 여기는 B도시 다 돼. 그래서 나머지 주택이나 관광이 아닌 나머지라면 뭐 이게 산업유통이 됐든 복합주거도 이제 주거인이 포함되지 아니야. 결국 주택이나 관광이 아닌 나머지라면 딱 중간쯤에 위치했으니까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농림에 관련돼 있는 농림에 준하는 생산관리가 됐든 농림이 됐든 여기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는 보전관리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일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중간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제일 좁고 제일 넓고 딱 중간에 위치하는 거 이런 면적으로 이게 위치 요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 됐는데 계획관리지역이 8만 제곱미터이고 보전관리가 2만이면은 어이구 전체 중에서 계획관리가 8만이니까 80%네요? 그리고 보전관리가 20%인데 보전관리니까 딱 지정할 수 있죠. 이번에 계획관리가 6만이고 생산관리가 3만이고 농림지역이 1만이면 이건 왜 안 되는 거예요? 농림이 끼어 있어서 벌써 탈락이야. 따질 필요가 없어요. 탈락이죠. 이게 만약에 농림지역 대신에 보전관리가 들어가면 맞아요. 그럼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된다고 이게. 3번에 생산관리 위치한 산업유통? 산업유통이면은 주택도 아니고 관광도 아니네요. 나머지에 속하죠? 근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생산관리? 그럼 지정할 수 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위치한 관광이야. 모든 비듯이 다 되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위치에도 지정할 수 있고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의 행위자만 대체하는 거 당연히 들어갑니다. 25번에 국교법상 지구단위를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 필수사항. 자, 우리 지구단위 수립할 때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 목적은 사업 자체를 할 수 있게. 용도 제한을 풀어줘야 돼요. 건축 제한을 풀어줘야 목적에 든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고 이 건축 제한과 그 정도 크기의 건축물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크기를 결정하는 게 면적, 높이. 면적을 결정하는 것이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결정하는 것이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러니까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게 필수고 이게 여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이 두 가지가 필수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업이 되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4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4번이. 건축의 용도 제한, 이게 건축 제한 얘기 아닙니까? 다른 건 다 선택이란 말이에요. 예? 건축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리고 필요한 기반시설.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이제 26번부터는 이제 국계법상 개발행위 허가제 아닙니까? 이게 이제 도심계획 사업이 아닌 개발행위에 대해서 난개발 방지, 난개발에 해당되는 것은 다 허가를 받게끔 통지하는 26번의 국계법상 56조에 의하여 특광시장원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 것,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 것, 건축의 건축 공작물 설치만 원칙적으로 개발행위죠. 공유수면 매립 미만은 형질빙하 속에 들어가죠. 건축법에 의한 분할지점 미만으로 토지 분할이다. 건축법에 의한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건축법의 분할 제한 면적과 기준은 같이 쓴다 그랬어요. 그 면적 미만으로 잘게 쪼개는 것이 난개발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다 그러면 조금 크게 분할하는 것은 난개발이 아니라고 했죠. 이거 주의하셔야 돼. 그 면적 미만으로가 여기서는 난개발이에요. 너비 5m 이하 또는 이렇게 하잖아. 이건 면적 미만. 4번의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의 울타리 위치하지 아니하듯이 물건을 이루어서 쌓아놓는다. 야외 물건에서 이루어서 쌓아놓을 때는 어느 지역에서 쌓아놓을 때만 허가 대상이었습니까? 녹관자에서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만. 이게 야외에 1월 이상 물건을 장기간 쌓아놓게 되면은 자연환경을 해치기 때문에 난개발로 본다 그랬고, 그래서 주상공은 처음부터 자연환경과 관련이 없다 그랬어요. 주상공은 처음부터 빠지고 녹지와 비도시에서 문제가 되는데 녹지와 비도시역 중에서는 농림지역은 영농편 이상 일부로 뺐다. 그래서 결국 녹관자의 셋만 남는다 그랬잖아. 농림지역이면 여기서 뭐 1월 이상 야외에 쌓아놓을 때마다 허가를 받고 안 하면 처벌하게 되면 전 농민이 그냥 범죄인화 된다 그랬습니다. 농림지역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인허가를 받지 않고는 너비 5m이라. 이렇게 너비 5m야. 예, 좁게. 아까 면적은 그 면적 미만 5m 이하. 여러분 그 개발행위 허가 대상 한번 약간 용도 지구에서 시간이 넘어갔던 것 같아. 개발행위 허가 대상 한번 원시적 허가 대상부터 다시 한번 해봐요. 지금 했던 거 있지만 도중기획사업은 원래 빠진다 그랬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공유수원 매립 포함해서 형질 변경하는 거. 그런데 형질 변경 중에서는 허가 대상 아닌 거 있었죠? 어떤 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농사짓기 위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 아니다. 난개발 아니잖아. 그리고 토석 채취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뭐는 또 아니에요.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아니다. 토석 채취 자체가 목적이어야지 여기서 허가를 받는 것이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라면 목적행위인 형질 변경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단을 불과한 토석 채취는 따로 받을 필요 없다. 그리고 물건 토지 분할이면 아까 봤듯이 일정한 면적 미만 5m 이하 물론 녹지와 비도시에서는 그것도 있지만 면적에 상관없이 우리 토지 분할 중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 건축법상 건축이 있는 대지가 일정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되는 것은 기존술이 있는 땅은 건축부서 분할 금지라고 했죠? 아예 빠지지 그래서? 거기서 분할 금지 아닌 걸 전제로 해서 그리고 아까 물건 쌓는 건 했고 이거를 허가받은 상을 변경할 때는 기본적으로 같은 절차 변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경 중에서도 원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경미한 변경일 때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나오죠? 경미한 변경에서는 뭐 허용 오차 범위에서 변경한다든지 법이 박혀서 불가피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서 구별해줄게. 허가받은 기간 얘기와 기간을 변경할 때라 면적을 변경할 때 얘기해서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기간을 변경할 때는 뭐가 허가 대상이 아닌 겁니까? 기간을 단축하는 게. 기간 단축이 주변에게 피해를 안 준다 그랬어요. 기간 연장이면 주변에게 피해를 많이 준다 그랬죠? 기간 단축은 얼마든지 단축해도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 대신 면적 축소라면 너무 대폭 축소해도 이상한 거 줄을 들어선다 그랬죠? 기간 단축과 달리 면적 축소라면 5% 범위 안에서 축소할 때만 가벼운 변경이지 그걸 넘어서는 대폭 축소 또는 확대라면 이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있잖아. 처음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재해복구나 재난수리나 응급조치? 응급조치는 어디서나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그 대신에 응급조치만큼은 사후에 1월에 신고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이제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법상 건축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인 증축, 개축, 재축, 도중개설을 부지에서 한해서 허가가 아니지만 그리고 영유자는 경미한행위 있잖아. 경미한 건 그때 느낌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27번에 틀린 거 됐는데 1번에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의 채취는 허가받지 아니한다.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목적행위인 형질 변경에서 받으면 되니까 이건 맞지 않는 예로서 이거를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 그렇게 하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변경 시에는 변경허를 받아야 되나 사면적으로 5%면서 축소 확대 시에는 변경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확대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확대만 빼면 맞습니다. 3번의 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에서 건축을 건축 시에는 개발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왜? 도시개발 사업은 도중기획 사업이죠? 도중기획 사업이 아닌 걸 여긴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기간 단축이 허가 대상이 아닌 거죠. 5번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천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원래는 지목 변경이면 수반하는 건 큰 건데 전에서 답사이라면 농지니까 상관없어요. 전답사의 지목 변경 수반하더라도 경작을 위한 것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28번의 국회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자, 이거는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는 그 개발행위가 도중기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 도중기획 사업 시행자 동의를 얻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조금 드물게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구체적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개발행위를 허가하고자 할 때 일단 주민의 의견은 안 된다 그랬죠? 주민의 의견은 안 들어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정도로 큰일이 아니잖아. 개별적인 허가라. 주민의 의견을 안 들어. 제가 주민의 의견은 큰일이거나 큰일일 때 주로 받는다 그랬잖아. 주민의 의견은 안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 조건을 붙일 때는 신청한 자 의견은 듣는다 그랬고 조건을 붙이기 전에 또 이 개별적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군계획 사업이 시행된다면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은 들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주민의 의견은 안 듣지만 조건을 붙이면 당사자 의견은 듣고 도시군계획 사업이 있으면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 의견은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뭐예요? 시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지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동의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되지. 의견 듣고 나서 지장해 준다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 거예요. 지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행자 동의라면 시행자가 동의를 해줘야지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행정청이 시행자 동의를 받겠어요? 안 받지.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견을 들어야 된다. 아주 세밀하게 낸 겁니다.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등을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조건 붙이는 건 어디나 다 가능해요. 각종 여기 허가 등 인가 등 각종 인허가에서 조건 붙이는 것은 필요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조건 붙여서 허가할 수 있다고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완료한 해에는 시장허수 등의 중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이번엔 중공검사를 묻고 있네.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공사를 끝냈다 그러면은 중공검사를 원칙적으로 받아야 되죠? 원칙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수많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서 중공검사를 아예 안 받는 경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받잖아. 개발행위에서 나머지는 다 받잖아. 안 받는 게 두 가지가 뭐라 했어요? 공사라고 볼 수 없는 거.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 토지 분할은 그냥 분할되게 금만 잘 넣어놓고 구별만 시키면 돼서 토지 분할은 허가돼 공사라고 볼 수가 없고 물건 쌓아놓으면 물건만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된다 그러지 누가 물건 쌓아놓고 나서 준공했다 이런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 두 가지만 중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중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고요. 4번에 허가권자는 기반시설 설치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자체에 대해서 이행 보증금을 예측할 수 있다. 자, 우리 조건 붙였을 때 이행에 대한 보증금 예측하게 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는 거 보증금 못 믿을 때 하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항상 이런 보증금 선택을 할 수 있다 임의적인데 언제나 누구에게만큼은 아예 부과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믿어주는 사람, 공공기관이 당사자라면 공공기관에 아예 이행보증금 부과를 못해요. 우리 민간인 중에서 못 믿을 때 하라 부과하게 민간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누구에 대해서요? 지자체에 대해서니까 보증금 부과를 아예 못하는 것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자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어요. 그리고 이때 만약에 원상복 명령 요새 내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안 내려서 행정청이 대집행하면 이행 보증금 쓸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5번에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할 때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미리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된다. 주민 의견은 안 된다 그랬어요. 큰일이 더 듣지 이런 개별적인 허가에 대해서 안 듣습니다. 주민 의견은 안 들어요. 아까 조건 붙일 때 그 당사자 의견만 듣는다 그랬죠. 29번에 국교법상 성장관리 방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성장관리 방안. 특광자치시 자치도 시장원수가 수립한다. 이 성장관리 방안도 작년에 한 번 나왔지 그동안 안 나왔던 건데 말 그대로 성장을 관리해 가는 행정 방안을 얘기해요. 국민을 구속하는 게 행정청 내부에서 효율적인 성장을 관리해서 수립한 방안에 불과한다. 그래서 들러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장관리 방안은 어디에 대해서 하느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작년에도 그걸 냈었고. 자, 우리 성장관리 방안은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미 성장이 끝난 곳은 할 필요가 없죠. 성장이 끝나지 않고 성장이 되고 있거나 될 곳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이미 된 곳이 아니고. 자, 우리 지역에서는 어디가 성장이 끝난 곳이에요? 주상공이죠? 주에서 주상구에는 필요 없어요, 이게. 주상구에 아닌 녹지와 비도시.
녹지 비도시 지역 중에서도 유보용도가 자생계고 나머지가 보존용도인데 유보용도와 녹지와 비도시를 나눈 유보용도와 보존용도지 주상공은 시가화 용도라고 해서 거긴 이미 시가화가 끝났기 때문에 안 돼요.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성장관리 방안에는 뭐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을 텐데 특권시장수가 수립합니다. 특권시장수가. 제가 국회법에 나오는 얘기 중에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이면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면 관리계획 결정권자,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이면 특권시장수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난개발 방지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훌륭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구체적으로는 3번의 성장관리 방안은 시가화 용도지역 주상공이죠. 주상공과 유보용도 지역은 자생계, 자연녹지 생산관리, 계획관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가화 용도지역 대신에 보전용도라고 해서 주상공이 아니고 자생계가 아닌 나머지가 보존용도예요. 보존용도로 바꾸죠. 그러니까 시가화 용도 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어요. 지정할 수 없어요. 이미 개발된 곳이라 주상공만 아니면 다 돼요. 녹지와 비도시 지역 중에서 유보용도가 자생계고 나머지가 보존용도거든요. 주상공에는 안 돼. 시가용도에는 안 돼. 그리고 성장관리반은 도로운동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에 대한 사항이 포함돼야 돼요. 기반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개발할지 또 용도 제한, 건폐율 윤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 이것이 4번, 5번이 성장관리에 들어갈 필수 내용인데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내용과 비슷해요. 굳이 따지면은 높이의 최고온도, 최저온도만 여기 없어요. 이 4번, 5번에다가 높이의 최고온도, 최저온도까지 더하면 지구 단위 계획이 필수가 되잖아. 그거 빼고 나머지가 필수가 돼요. 성장관리 방안이. 그런데 그런 것까지만 해도 3번만 정확히 하셔도 돼요. 30번에 개발행 허가 제한, 허가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옳은 거, 개발행 허가 제한. 자, 우리 허가 제한도 중요하죠? 일정한 단순 개발을 막아야 되는 거. 그래서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은 한 차례 3년 내서만 제한할 수 있고 나머지 기관지기는 한 차례 2년 연장해서 3+2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는.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서 수목이 집중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의 허가를 제한을 할 수 없다. 맞는 거예요. 자, 우리 제한사유 중에서 이렇게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 농지 등등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땅은 보존 필요 때문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죠. 일정에 또한 안 내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유만큼은 다른 사유와 달리 이렇게 보존할 필요가 있는 이 사유만큼은 어느 지역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그랬어요? 녹계에서만 가능하잖아. 녹계,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그러니까 녹계가 아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면 더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 사유에서는. 녹계에서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제한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만 제한해야 돼요. 유추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외웠던 거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녹계에서만 한다. 녹계에서만. 자, 2번 나머지는 이제 어느 지역에서 한정된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번에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어도 당연히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대 5년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최대 5년간에 틀렸죠? 최대 3년이에요. 한 차례 3년 내에서만. 한 차례만 3년 내에서 연장 안 되는 거잖아. 한 차례 3년 내에서 제한하고 한 차례 2년 전에서 최대 5년간 이 표현은 기관을 지키는 기관지기만입니다. 그래서 이건 최대 5년간에 틀렸고 3번의 개발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 개발이 허가 제한이 가능하다. 제한할 수 없는 사유예요. 이거는. 구역자 들어가는 말 중에서는 지기만이잖아. 계획 중에서는 기관 두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기관 두 가지가 수립하는 곳이고 지기, 구역자는 지기, 지구단위 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기 두 가지 구역만 제한 사유 들어가지 개발도 관리구역은 제한 사유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이 불가능해요.
3번이 기잖아. 4번이 기반서를 부당으로 지정되지 않은 한 차례만 3년 내에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는 없다. 연장할 수 있다. 한 차례 2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요. 5번의 토지군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은 한 차례만 3년 내로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발행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이게 기관이잖아. 기관. 역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1번만 옳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